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독대를 했는데요.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복귀를 했는데 뭐 한 대표가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했던 탄핵 표결을 오늘로 앞당기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거고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뭐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이 독대에서 어떤 전환점이 만들어질 가능성?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전망을 하느냐면 한동훈 대표가 말한 이른바 신뢰할 만한 근거, 이에 따라서 본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뭐 하는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마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홍장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정보위 소속인데 전달한 걸 보면 뭐 완벽하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를 지시받았다 하는 걸 상세하게 폭로를 했거든요. 국정원 1차장이 정보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폭로하는 것도 저 처음 봅니다. 어쨌든 계엄이 발표가 된 게 뭐 한 10시 오후 10시 뭐 한 23분 뭐 이때쯤에 이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10시 53분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홍장원 차장한테, 이게 이제 홍장원 차장이 기억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이제 이 홍장원 1차장이 전화로 체포 명단 뭐 이런 거를 통보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자기 기억을 쭉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얘기합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김민석 의원의 형,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또 한 명의 선관위원을 불러줬는데 기억을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모르겠는데 노총위원장 한 명이 기억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이 정보위에서 얘기한 이 발언은 아마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사실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뿐만 아니고 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탄핵 찬성 이렇게 돌아서니까 이 국가의 중추 안보기관, 수사기관 등에서도 앞다퉈서 이제 윤 대통령 지시 받지 않겠다. 거의 이런 수준의 선언들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선호 국방차관, 지금 국방장관 직무대행이죠. 장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지시해도 따르지 않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와 거의 같은 수준의 얘기죠. 아직 그래도 엄연히 대통령인데도 서울 고검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들이 모여있는 검찰, 군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서 합동수사를 하겠다. 내란죄 여관에서.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들여다보겠다. 이거는 아예 별건 수사를 드러내놓고 하겠다. 뭐 이거 뭐 야당이 문제 삼지 않을 거 아니냐. 뭐 거의 이런 식의 분위기로 보입니다. 뭐 곧바로 돌아선 거죠. 이제 검찰도. 그래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는데 뭐 검사들을 한 120명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수사도 생물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수많은 검사들이 모여서 이 내란죄라는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아마 거의 윤석열 대통령도 알 수 없는 것들까지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결국 검찰도 검찰 선배 출신인 대통령을 손절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충격적인 거는 현역 군인이죠.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김병주, 박선원 의원을 특전사령부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생중계 장비를 가지고 간 모양이죠. 그러면 거기서는 현역 특수전사령관이 거기서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뭐 별도로 뭐 의원들이 찾아왔으니까 면담은 할 수 있지만 생방송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가 계엄령 선포는 없을 거고 그와 같은 지시가 내려와도 거부하겠다. 공개적으로 특수전사령관이 항명을 아니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근데 거부하겠다. 군대에서 원래 항명은요 전시 같으면 총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거를 생중계되는 가운데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민 앞에 공표를 했다. 약속을 했다. 그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방식이 좀 곤란한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안 들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야당 의원들과 만나서 생방송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적절한 행동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자 이런 일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뭐 자 오늘 밤이 중요하다 뭐 오늘 밤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요 이미 대부분 다 국가 중추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고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발언을 해주는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싹 사라졌다. 그래서 제가 고립무원이다.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됐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됐다.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약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쪽에 줄 서는 듯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게 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기류가 몇 시간 만에 확 바뀌어버린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을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탄핵이 부결될 거라고 모두 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는 상황이 대략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의 구원도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물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충격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국회 정보위 증언은 충격적이고요. 지금 보면 뭐 윤 대통령이 뭐 국회를 간다 또 이런 소문이 있는데 민주당이 국회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아예 막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립무원의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게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개된 일입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바뀐 길이죠. 자,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보면 매우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앞날, 뭐 한동훈 대표는 이제 본인 중심으로 당을 다시 꾸려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꾸려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한 대표의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되면 급격하게 이재명 대표 쪽으로 권력의 중심이 쓰러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것도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무너졌다. 이제 곳곳에서 나 윤석열 대통령 말 안 듣겠다고 지금 나오는 상황이다. 염량세태를 느끼게 되죠. 그러나 뭐 이런 부분은 윤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저께 오늘 뭐 사실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침묵으로 넘김으로써 화를 자초했다. 그래서 지금은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수시로 상황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